2024년 7월 4일 경제뉴스. 택시 손 떼는 SK. 우버 합작사 지분 정리. SK그룹은 글로벌 승차 공유 선두 업체인 우버와의 합작을 통해 진행해온 국내 택시 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SK스퀘어 자회사인 티맵 모빌리티는 최근 우버와의 합작사인 오티 유언회사 지분 정리를 위한 협의에 돌입했습니다. 이는 적자 누적 사업을 털어내고 성장성이 높은 분야에 집중하기 위한 결정입니다. 오티는 이미 2월에 서비스 브랜드명을 우버택시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뱅크런 제발 막아라 새마을금고 대출 까다로워진다. 새마을금고는 연체율 상승과 부실 확대로 인해 대출 심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10억 원 이상 대출은 특별심사, 70억 원 이상의 공동대출은 중앙의 검토를 의무화하는 등 강도 높은 쇄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연체율 상승을 억제하고 부실 대출을 막기 위한 조치로 경영혁신의 일환입니다. 다만 지배구조 개혁은 아직 법 개정이 불발된 상태입니다. 밸류업 주주, 배당소득 2,400만원 뗀 세금 20만원 줄어든다. 정부가 밸류업 기업의 주주에게 배당소득세를 낮추는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연간 2,400만원의 배당소득을 받는 주주는 세 부담이 20만원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배당 확대 기업의 법인세를 낮춰주고 주주에게도 세금 혜택을 주어 기업 가치를 제고하려는 방안입니다. 이외에도 상속세 최대 주주 할증 폐지 등 다양한 세제 개편이 추진됩니다. 바이든만 아니면 돼. 정치 안 한다는 미셸 오바마까지 소환한 미국 민주당. 미셸 오바마, 카멀라 해리스, 게빈 뉴섬 등이 트럼프와의 대결에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CNN 여론조사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대결에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셸 오바마는 트럼프와의 대결에서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였으나 정치 참여 의사가 없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내 후보 교체론이 더욱 힘을 얻고 있습니다. 따놓은 당상 영국 노동당 400에서 484석 전망. 영국 조기 총선에서 노동당이 400에서 484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과반수를 넘는 큰 승리로 14년 만에 정권 교체를 이룰 전망입니다. 반면 보수당은 64에서 108석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키어 스타머 노동당 당수는 총리직을 대행하며 9일 당선자 소집, 17일 개원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비둘기 파월의 시장 환호. 금리 리스크 더 균형 찾아 미국 9월 인하론 더 힘실려. 미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시장이 환호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0.62% 상승하며 5천선을 넘었습니다.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 수치가 디스인플레이션 경로로 돌아가고 있음을 강조했으나 금리 인하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인플레이션 하락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65.3%로 나타났습니다. 60조엔 장롱 예금 꺼내라. 일본 20년 만에 새 지폐 발행. 일본이 20년 만에 새로운 지폐를 발행했습니다. 새로운 지폐는 최첨단 홀로그램 기술을 도입하여 위조 방지 기능을 강화했으며 현금 사용 비중이 높은 일본에서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존 지폐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일본 경제에 약 1조 6천억엔의 경제 효과가 예상됩니다. 반시장 법안만 늘리는 국회. 국회에서 규제 법안이 급증하며 신산업과 국내 산업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혁신 산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법령 정비가 지연되면서 사업 확장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22대 국회는 한 달 만에 300건의 규제 법안을 발의하여 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원화값 방어. 외환 보유액 반년 만에 80억 달러 감소. 원화값 방어를 위해 외환 시장에 개입한 결과 지난달 외환 보유액이 6억 2천만 달러 줄었습니다. 이는 3개월 연속 감소세로 반년 만에 80억 달러가 줄어든 것입니다.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며 한국의 외환 보유액은 2020년 6월 이후 4년 만에 최저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외환 보유액 규모는 세계 9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계비 비상등. 당국, 은행 현장 점검. 6월 가계대출 3년만 최대 증가. 금융감독원이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억제하기 위해 은행 현장 점검을 실시합니다. 6월 가계대출이 3년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하면서 금융당국은 대출 심사 강화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주요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상하며 대출 관리에 나서고 있으며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율을 GDP 성장률 범위 내에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투자할 곳 안 보여. 은행 대기자금 24조 증가. 6월 입출식 예금과 엠마 잔액이 3.9% 증가하며 24조 7,262억 원이 늘었습니다. 이는 가상자산 시장과 주식시장의 불안정으로 인해 시중자금이 다시 예금으로 돌아온 결과입니다.
적금 잔액도 증가세를 보이며 금리 인하 전망에 따라 대기자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의 적금 잔액은 34조 6,084억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정의선 새로운 길 개척, 니켈 왕국, 인도네시아의 전기차 생태계, 현대자동차그룹은 인도네시아의 배터리셀 합작 공장 HLI 그린파워를 준공했습니다. 이 공장은 연간 10기가와트시 규모의 배터리셀을 생산하며 인도네시아 정부와 협력하여 안정적인 니켈 공급을 확보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배터리셀부터 완성차까지 일괄 생산 체제를 구축하여 아세안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매서워진 마이크론, HB의 미어 그래픽 디램 도전장, 미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이 GDDR7의 상세 스펙을 공개하며 하반기 양산 대전에 나섰습니다. GDDR7은 게임 성능을 30% 이상 향상시키고 AI 연산에서도 뛰어난 성능을 보입니다. 마이크론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의 경쟁에서 기술 격차를 줄이며 AI용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AI홈 열겠다. LG전자 스마트홈 플랫폼 기업 인수. LG전자는 네덜란드 스마트홈 플랫폼 기업 애톰을 약 1,000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애톰은 다양한 연결 방식을 지원하는 스마트홈 허브를 보유하고 있으며 LG전자는 이를 통해 AI홈 시대를 열고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번 인수는 LG전자의 사업 포트폴리오 고도화를 위한 전략적 투자로 평가됩니다. 오픈AI 이사회에 애플 참여, MS와 불편한 동거. 오픈AI가 애플을 이사회의 옵서버로 초청하면서 MS와 애플이 모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AI 기술을 둘러싼 빅테크 간의 경쟁과 협력 구도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애플은 시리에서 챗GPT를 사용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며 오픈AI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MS와 오픈AI의 관계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롯데바이오 송도 캠퍼스 착공식 2030년 시드모 세계 톱10 도전.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바이오 공장 착공식을 열고 2030년까지 글로벌 시드모 10위권에 진입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총 4조 6천억 원을 투자하여 바이오 의약품 제조 경쟁력을 갖출 예정입니다. 이번 착공식에는 신동빈 회장을 비롯한 내외빈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에코프로 포항 블루벨리 산단에 2조 추가 투자. 에코프로는 경북 포항 블루벨리 산업단지에 2조 원을 추가 투자하여 2차 전지 공장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친환경 공법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글로벌 1위 양극 소재 기업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에코프로는 정부의 기회발전 특구 지정에 따라 세제와 재정 지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다시 시동건 테슬라. 2차 전지주 반짝. 테슬라의 2분기 차량 인도량이 예상을 뛰어넘자 국내 2차 전지주 주가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테슬라의 강세로 KRX 2차 전지 10지수는 4.18%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증권가는 2차 전지주의 추세적 상승 가능성에 대해 엇갈린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현주 미국만 블랙홀처럼 자본 빨아들일 것.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은 국제경영학회에서 올해의 국제 최고 경영자상을 수상하며 그룹 업무 전반에 AI를 도입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는 AI 도입을 통해 고객에게 더 많은 수익을 돌려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미국 경제가 자본을 빨아들이며 소프트 랜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밸류업 올라탄 KB금융. 최고가 경신.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로 주주환원에 대한 세제 혜택이 주어지자 은행, 증권, 자동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KB금융은 1.44% 상승하며 역사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KB금융은 자사주 소각과 배당을 통해 총주주환원율을 높일 계획입니다. 한미 송영숙 임주연 모녀 경영권 되찾는다.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과 임주연 부회장이 한미사이언스 최대 주주인 신동국 회장과 손잡고 경영권을 되찾기로 했습니다. 신 회장은 송 회장 모녀와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을 맺고 한미사이언스 주식 6.5%를 매수했습니다. 이를 통해 경영권 분쟁을 마무리하고 그룹 경영을 안정화할 계획입니다. 신생아 대출, 셋 중 1명 경기도 집 샀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을 받은 가구 중 34.6%가 경기도에 집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주택가격 기준이 9억 원 이하로 제한되어 서울 출산 가구가 경기도로 이동한 결과입니다. 대출 신청 가구 중 연 1%대 금리를 적용받는 소득 2천만 원 이하 가구는 전체의 8%에 불과했습니다. 수소버스 도입 5년 만에 1000대 돌파 앞더. 국내 수소버스 등록 대수가 1000대를 돌파할 예정입니다. 수소버스는 대기 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무공해차로 전기버스보다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 시간이 짧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소버스 2만 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올해부터 수소 상용차용 충전소도 확충되고 있습니다. 초대형 나노 투명 스크린 세계 첫 개발. 한국기계연구원이 세계 최초로 100인치 이상의 나노 투명 스크린을 개발했습니다. 이 스크린은 투명도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으며 저비용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고온 저온 환경에서도 광 특성이 변하지 않아 실내외에서 설치가 가능합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건축용 스마트 윈도 등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넥슨 신작 퍼스트 디센던트 화려한 데뷔. 넥슨의 신작 게임 퍼스트 디센던트가 스팀에서 세계 매출 순위 1위에 올랐습니다. 최대 동시 접속자 수는 22만 9천 명에 달하며 콘솔 플랫폼 이용자까지 합하면 40만에서 5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게임성과 매력적인 캐릭터 디자인으로 글로벌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오류와 유료 재화 결제 문제로 인한 부정적 평가도 존재합니다.